저도 너무 뵙고 싶었는데 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학교 졸업을 못해서 거의 재입학 같은 복학을 해서 4년 풀로 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우리 고객님께서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대박이네, 진짜. 평균 4.27이. 4.27? 높은 거야? 4.5 중에 4.27. 아, 진짜. 백분율이 97.7. 야.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니 제가 재수를 했는데 삼수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어서 취업이 너무 늦어서 이런 걱정을 해서 내가 지금 망이야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저 자체가 친구들한테 좀 용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네. 자랑할 건 해야지. 그럼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렇게 성적 받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오 박사님은 얘기거든요. 4.5에서 몇 점 받아요? 아, 됐습니다. 네, 됐어. 근데 그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 구혜선 고객님 하면 온갖 레전드 짤로 유명합니다. 예, 본인도 아시죠? 예. 너무 이쁘다, 근데. 왜 저걸 찍지? 그 눈물 색깔을 왜 찍는 거예요? 뭐, 다른 여자, 약한 여자 뭐 이런 거 함부로 올 거면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거 아, 그런 의미예요? 그럼 한 번씩 다 올렸지. 근데 저는 거의 20년을 해명을 했는데도 해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시죠, 네. 이 자리에서.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가수 연습생이었는데 제가 무대 그 울렁증이 워낙에 심했어요. 그래서 연기학원에 다녀서 자신감을 좀 키우자 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기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연기를 해보았고 눈물을 흘리는 표정 연기를 한 그런 눈물 연기를 한 연기 일기 사진. 저는 연기 일기 사진이었어요. 구혜선 씨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느낌 조금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아니, 우리 나래 눈은 예뻐요. 눈 너무 예쁘. 근데 그때는 이 눈이 아니었어요. 한참 뒤에 요 눈이 된 거라. 예. 예전 눈 저도 봤거든요. 예. 그때는 약간 예, 날카로웠어요. 약간 시라손이 닮았어요.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예. 우미관 얘기도 많이 듣고. 예. 근데 사실 수제자들도 좀 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정말 아유. 진짜 밟아, 발. 만화 같아. 대롱대롱. 야 이게 무슨 나 저 때 진짜 무서웠어. 자유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 솔직히 맞았었구나. 진정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비빌 수는 없네요. 눈물 색깔짜리는 저희가 뭐 예. 비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앙호 선생님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고객님은 과연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을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늦게 공부바람이 온 것 같아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제가 4년 꼬박 학교를 다니고 올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4년 동안 학업에 매진하느라고. 시험도 시험인데 발표하는 날 이제 저희 감자라고 그 리트리버가 있었는데 저희 기말 발표 날 아침에 갔어요. 어머. 감자야. 진짜 가족이잖아. 감자야,
감자야, 뭐 먹고 싶어서 그래? 응? 감자 뭐 먹고 싶은 거야? 가족이나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학교 수업도 빼주시고 촬영하다가도 뭐 그런 일이 생기면 한 3일 이렇게 장례를 가게 하는데 그렇죠. 좀 양해를 해주시죠. 누가 강아지가 죽었다고 그러면 사실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눌렀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가서 이게 심정지로 가서 보고 제가 잠깐 학교에 다녀와야 돼서 학교 가서 발표하고 끝나고 다시 와서 애기 장례 치르고 그래서 저 어떻게 그 막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험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죠. 근데 일단 안 믿겨요. 안 믿겨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내가 되게 막 슬퍼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해 지날 때까지 아기가 없다는 생각도 잘 안 드는 거예요. 안 들고 그러니까 아예 제가 그게 상실감 전에 아예 현실감이 없으니까 아기가 갔다는 거를 좀 회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까지 여기 있었으니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다가 좀 이렇게 감자가 없는데 일어나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감자 밥 먹자였으니까 감자야 밥 먹자 이러고 그때 이게 뭐지? 마음이 좀 아팠지. 감자야. 감자야. 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놀아 뭐 누구를 사람들을 만나봐 그러면 잊혀져. 그러니까 그럴 슬픔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사람들을 만나봐 그러면 잊혀져. 그러니까 그럴 슬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로도 이 슬픔을 이겨내기가 되게 어렵다. 아, 네. 그렇게 슬프게 인터뷰를 했구나. 뭐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쵸. 음. 요즘 이제 반려동물이 네.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네. 떠나보내면 네. 그 이별에 따른 상처가 네, 슬픔이 너무 크죠. 네. 근데 우리 혜선 씨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혜선 씨처럼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로 인한 충격, 고통, 슬픔 뭐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을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이제 반려동물이 떠나고 나면 가족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잃었을 때 받는 그 상실감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혜선 씨 감자 떠났던 그 해에 저희 집 강아지도 우리 금쪽 상담소 녹화 날 떠났어요. 아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3월이었는데 집에 가려고 막 옷 갈아입는데 매니저분이 지하 주차장에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 왜 부모님이 여기 와 있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만드레의 마지막
그 외출 장소가 저희 금쪽 상담소 네. 녹화장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바로 화장터로 가가지고 그냥 그랬군요. 저한테 너무 고맙고 제 첫 번째 반려견이고 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그냥 반려동물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만드레가 그랬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사실 4년 동안 6마리를 보냈어요. 네네. 감자만 이렇게 나왔지만 당연히 슬픈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감정을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를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좀 어색하고 제가 되게 냉정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가기 전에 어떻게 장례 절차를 밟을 것인지 준비를 미리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학교를 가야 한다는 어떤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게 있었으니까 계속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추모할 시간을 저에게 주지 않는 거. 아, 그러셨군요. 네, 충분히 네. 애도를 못 하셨네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현실감도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4년이 쑥 지나서 졸업이라는 이제 목표를 이루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여행을 했어요. 시간 여행. 그때 내 감정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다시 들어가서 그 시간에 애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대상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는 나 자신한테 아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큰 질병을 선고받아서 뭐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듣거나 그랬을 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을 다부다 리액션이라고 해요. 다부다. 앞자를 다 따는데요. 다. 맨 앞에 D. 이거는 denial. 에이 그럴 일 없어. 그런 일 없는 거야. 에이 그 오지냐. 아유 뭐 잘못한 거야. 일단 안 믿겨요. 안 믿겨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내가 되게 막 슬퍼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해 지날 때까지 아기가 없다는 생각도 잘 안 드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denial. 그 다음에 이제 A. 그 다음에는 anger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B. B는 뭐냐면 again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흥정을 해요. 이제 본인이 믿는 종교든 뭐 신이든 내가 내 목숨을 구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럴 테니 이래보자.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again 하는 거죠. 이렇게 협상. 그 다음에는 이제 D.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이제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슬픔과 우울감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 accept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를 사람들을 만나봐. 그러면 잊혀져. 그럴 슬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로도 이 슬픔을 이겨내기가 되게 어렵다. 근데 이러한 반응이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야, 이게 좀 다른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도 그럴 수 좀 네네. 들어요. 네네. 저한테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라는 동물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시간이었거든요. 시간. 네, 저는 깊이 빠지고
나오고 나면 그 시간이 어떻게 엉켜 있는지도 모르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일도 규칙적일 수가 없고 섭취 일 이거에 있다가 그것을 딱 깨우쳐준 게 동물이었어요. 자고 이러면서 밥 주세요 하고 해를 봐야 하고 이러잖아요. 강아지들이 그거를 4시간 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아침이야, 저녁이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햇빛도 보기 시작하고 인간이나 네. 또 인간을 제외한 여타의 동물이나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본능에 충실해서 챙기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하고 지내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대개 이제 반려동물을 세상을 떠나보내고 나서는 이제 이 반려동물과 같이 지냈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먹고 싶어 하는 걸 좀 실컷 줄 걸.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신대요. 네. 저희 그래서 엄마 그 화장할 때도 이게 네네. 만드레가 가기 전에는 그나마도 그 사료를 제대로 이렇게 네네.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화장이 이미 시작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를 안 줬대요. 그래서 뭐냐 이러면서 했더니 주머니에서 그 투명 봉투에 사료를 담아온 거예요. 아유, 참. 이거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배고플 넣- 거라고. 어. 네네. 이거 안 넣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시작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끼니 놓친 저는 그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제가 우리 반려견 이름이 뽀삐인데요. 아, 네네네. 떠나보낸 날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날따라 아침에 뭐가 급하다고 언제나 아침에 안아주고 갔는데 그날은 그냥 이렇게 우리 뽀삐가 있는데 뽀삐야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후다닥 갔어요. 그날. 근데 이제 밤에 저녁에 퇴근하는데 야 저기 은영아 그러면서 뽀삐가 근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내 뒷얘기를 안 들어도 알 정도로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1시간을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너무 사랑했죠 제가. 근데 지금도 네 눈물이 나는데 저도 이제 우리 뽀삐가 떠난 다음에 한 6개월을 아침마다 뽀삐야 네. 지금도 뽀삐야 너는 뭐하니 그래요. 이렇게 나도 눈물이 나네. 이렇게 네. 고객님보다 먼저 오시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참 힘들었어요. 네. 네. 그때 아침에 안아주고 나올 걸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입양해온 네. 애기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파양된 아가도 제가 데려왔고 이러면서 갑자기 식구가 이렇게 늘어나서 한 아이만 유독 사랑을 주거나 또는 사랑을 나눠주기도 어려운 최대한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연기를 계속하면서 살아야만 해요.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있지만 그걸 다 해주면 아이들이 싸우거든요. 저희 규칙이 다 어긋나면 우리가 다 불행해질 수 있으니 사랑을 듬뿍 주지 못했어. 그런데 그게 내가 최선이었는데 그렇지만 미안하죠. 그러시군요. 네.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줄 수 없었어. 당연히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혜선 씨는 유독 좀 더 긴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거 맞습니다. 사람이 차이가 좀 있죠. 어떻게 딱 두부 모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 다만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임상 경험에서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여전히 그립고 슬프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좀 잊고 지내는 시간도 좀 많은 그래서 관혼상제에서 우리 장례 문화는 49제를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추 보면 약간 그 2달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2달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보는데요. 우리 물론 혜선 씨는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이제 감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배의 닻이라고 하면 이 닻이 이렇게 딱 바닥을 딱 찍으면
배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자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도 좀 이렇게 닻이 딱 이렇게 찍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좀 감자에 대한 마음에 많이 그 주변에 마음이 많이 좀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였어요. 감자 왜냐하면 떠나보는 이야기는 네, 안 하고 네, 싶으셨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슬픔에 잠식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시간이 지나도 더 지나가도 극복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이야라고 나에게 자문할 때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감자야. 혜선 씨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찬물을 쫙 끼얹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일단 이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면 조금 저는 좀 걱정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본인의 방식 더하기 네. 또 다른 사람들과 또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눠야 돼요. 그 방법 하나만으로 할 때는 어떨 때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네. 때론 옆길로 가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아무하고나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좀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사람과 강아지, 종이 다르기 때문에 네. 수명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다가 떠난 반려동물은 행복하게 잘 떠나보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거에 뭐 지나치게 너무 많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는 것 또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감자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반려동물 이외에 또 혜선 씨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또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좀 과연 어떠신지, 우리 인간관계도 끊임없는 이별과 다시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맞아. 그 사이에서 또 뭐 서운하기도 했다가 삐지기도 했다고 화도 났다 다시 풀기도 했다 이런 게 이제 인간의 관계인데 이런 건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냥 친구는 없어요. 사람들이 무리 지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누구랑 인간관계를 할 때 반드시 1대1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막 어떤 일이 당해서 막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그걸 막 얘기했어요. 끊고 나면 전혀 안 편해. 그러니까 그 슬픔 자체가 막 더 무게 있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면 기대는데 그거를 아픈데 왜 기대? 난 그걸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힘들 때 누구한테 잘 못 기대는 편이에요. 그냥 혼자 있는 편이지. 기대면 좀 편하지 않나? 내 문자 티네. 저는 일단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전 막 이렇게 남자를 사귀는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는 과정은 되게 높아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다수보다는 이제 1대1의 관계를 훨씬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의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니까 또 내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인의 어떤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가벼운 문제를 저 혼자 깊이 가지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깊이 그 친구의 어려움을 깊이 고민하고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친구가 5분 뒤에 딱 봤는데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불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상대가 이제 너무 편하니까 이제 집에 오면 또 내가 문제였어. 내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진지했어. 나 또 진지했다. 하차. 그럼. 그게요. 네. 혜선 씨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그러니까 정서의 깊이가 네. 깊은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도 깊은 사람인데요. 혜선 씨의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혜선 씨의 포지션은 친구잖아요. 그 친구의 친구로 만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도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소통이 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걸로 내가 좀 이렇게 힘들었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소통과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기의 효과가 있어요. 환기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혜선 씨는 누군가 고민을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죠. 솔루션을 주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혜선 씨가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친구가 이제 고민 얘기를 해서 너무 진지하게 들었는데 나의 감정의 깊이와 색깔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감정의 깊이가 좀 다를 때 느꼈던 약간 당황스러움 네, 그렇죠. 이런 게 네. 많다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를. 근데 만약에 제가 구혜선 씨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진지하고 막 무겁게 생각하면은 저도 좀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나는 이거를 내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내 어깨에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데 느낌이 같이 짐을 들려고 하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같아요. 진짜 이 만남 자체가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냥 그러다 보면 가끔 막 힘든 얘기도 하고 매번 뭐 좋은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우리 혜선 씨는 아까 왜 인터뷰에서 네. 친구란 어쨌든 믿을 수 있느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저는 일단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믿음이 네.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가족이 지금 다 좋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어떤 불화도 있었을 거고 서로 가족끼리도 질투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낸 다음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그게 그 가족의 의미가 나에게 너무 진정한 친구 같다는 의미를 되찾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친구의 허들은 가족 이상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들이 되게 높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조차도 없었나요? 고민이요? 아니요. 있었지만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항상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친구가 한 번은 막 울면서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할 수 있는데. 아니 그때 내 해결이 된 다음에 나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내지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혜선 씨 네. 자신도 그렇고 자신도요. 친구도 그런 관계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중한 관계는 꼭 필요성이나 맞아요. 도움을 주고받는 걸로만 규정되지는 않거든요. 힘들 때 꼭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곁을 두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네,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 할게.
데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항상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친구가 내가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른 사람이 그냥 도움을 주든 아니면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잘 안 하고 아이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 그냥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거니까 그냥 혜선 씨가 아주 중요한 몇몇 사람 가족이 아닌 몇몇 사람에게는 혜선 씨가 먼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를. 네, 그 믿어준다는 건 그냥 곁을 좀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매번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는 그들은 나를 알지만 내가 그들을 잘 몰랐을 때 다 나를 반가워하는데 나는 다 모르는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과 다른 사람이 느낀 감정은 다른 건데 우리가 이게 공통적으로 이거를 의견을 모아서 이 사람 나빠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또한 누군가한테 너무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너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혜선 씨는 물론 100%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하고 모였더니 좀 서로가 조금 뒷담화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 뭐 누가 그러네 너 그렇대.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게 아니신가. 네네네.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리고 특히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도 이게 논스톱이라는 그 시트콤으로 어떤 되게 엉뚱한 캐릭터를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러고 막 밑에 자막에 엉뚱해 이렇게 가면은 그 행동이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네. 인식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미있지만 그게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엉뚱하고 재미를 넘어서 오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친해보니 너 정상이네 이 말도 정상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오해했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는 기간과 시간과 이제 그 허들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혜선 씨의 억울함, 혜선 씨한테 씌워져 있는 많은 프레임들, 네. 네,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억울하고 제일 속상하고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유별나다. 유별나다. 네. 네. 왜 아침에 청담동에 가서 샵에 안 간다며? 그거예요. 저는 거의 집이 경기권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용인이 촬영장이면 제가 용인에 살 땐 바로 촬영장으로 가면 되는데 청담동까지 갔다가 용인에 가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시간과 우리가 잠도 부족하고 또 매니저도 운전도 오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효율을 맞춰 나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흔들리는 차에서 빨리 발라서 빨리 다음 씬을 찍으러 가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은 이해를 해요. 저랑 가까우니까. 그러나 조금 건넌 사람은 유별나대. 너가 그런 행동하는 거 유별나. 일단은 우리 혜선 씨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지금 딱 걸리냐 하면 혜선 씨가 내가 메이크업을 청담동 가서 안 받는 이유는요.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저는요 조금 더 게을러가지고요. 나는 1시간이라 더 잘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일하는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직원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걸 앞에 내세우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네, 네. 그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그렇죠. 있죠. 오해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맞아요. 나를 서포트해주는 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우린 고려 안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본의 아니었지만 그런 미묘한 네. 그럴 수 그럴 뭐, 수 있어요. 네,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겠다. 네, 네,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는 뭐 나이도 있고 키도 가려야 되고 제가 화장을 한 거랑 메이크업 갔다 온 거랑 차이가 제가 봐도 많이 나요. 제가 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시간을 덜 자는 거, 그다음에 거리상 멀어도 돌아가는 게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한데 혜선 씨는 이거보다는 그냥 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밑면에는 내 얼굴에 워낙 나는 피부나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내가 좀 해도 돼 라는 거를 깔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참 잘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전제로 가져가니까 설명이 제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제 정보를 과하게 많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이 용인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되게 속상하고 또 오해를 받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혜선 씨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삶의 철학과 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쫙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는 가르치러 드네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말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얘기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자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자리도 있어요. 근데 오해를 받으니까 그걸 풀려고 혜선 씨가 쭉 설명하는 그 설명 내용은 대부분 혜선 씨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혜선 씨한테 문장 완성 검사를 작성하게 드렸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는 좀 제가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추려왔거든요. 네. 근데 어리석게도 두려워하는 것은 그랬더니 뒤에 나다.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란 나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나로 태어난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다. 네.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탐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나이가요. 되게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굉장히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 올해가 40이라고 아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40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제 나에 대한 어떠한 고찰, 탐구, 그다음에 이제 자아, 나란 사람에 대한 여전히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혜선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전히 구혜선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결과가 좋았고 화목해졌고 계속 뭔가 너가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친구라는 것도 쓸모가 아니라 나의 안전이 또는 내가 이 쓸모 있는 생산성에 위험이 드는 이야기가 돈다 했을 때 통제, 차단
이런 방법들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혜선 씨.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네. 생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일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존재로서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계속 쓸모 있는 사람, 즉 생산성 있는 사람을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내가 생산성 있는 사람,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냥 나 자체로 있는 거가 안 편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할 그런 네. 당위성과 가치가 있는 거지. 네. 내가 뭐 반드시 누구에게 쓸모가 있거나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거나 네. 너무 그런 거에 지나치게 몰두한 네. 필요까지는 네. 없다고 네.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최근에 쓸모 있으려고 해 왜? 라고 질문을 네. 받았을 때 네네. 너 그렇게 너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너에게 쓸모가 있는 게 어떤 것이었어? 쓸모가 없어도 너 그 아이들을 사랑했잖아. 너 부모님이 너가 쓸모가 있어서 사랑한 그렇죠. 게 아니야. 네. 무슨 친구들끼리 저런 깊이 있는 맞아. 대화를 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조금 깨달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항상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준 건 아니었는데 네네. 쓸모가 없었을 때도 있어줬고 나 역시도 부모님이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에도 옆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혜선 씨도 굉장히 다양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림, 글, 사진, 노래, 작가, 사진, 뭐 영화 영화, 그죠. 뭐, 예. 네.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호작용. 내가 이걸 했을 때 좋아했어. 그런 것들. 그리고 처음엔 조금 창피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음악을 좋았다고 저한테 편지를 주는 팬들. 언니가 학교를 늦게 다니게 돼서 저도 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어떤 그 천만의 악플에 하나 그 비집고 오는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살게 한 것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 내가 되게 부질없는 많은 일들을 한 것 같고 또는 그게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도움이 됐을 때 굉장히 책임을 많이 느끼고 그 무게로 무겁지만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좀 이제 추려서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지금 혜선 씨가 하고 있는 일들, 배우, 영화 감독, 화가, 작가, 작곡가 뭐 이런 일들이 하나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영화 감독 이러려면 그 밑에서부터 정말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혜선 씨가 붙이는 타이틀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야? 배우야? 뭐 화가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이틀이 하나도 되게 어려운 거를 여러 개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배우였을 때 가장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았어서 다른 일을 제가 더 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 노력하고 아주 열심히 모두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쓸모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는 것들은 아까 같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받는데 영화를 처음에 했을 때야 무슨 뭐 영화를 왜 찍어? 뭘 영화를 해? 이랬지만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구에서는 배우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구에서는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너무 그냥 나이스한 사람. 어떤 프레임도 없는 그냥 그냥 그 사람. 그런데 배우 구에서는 뭔가 잘 교화가 잘 어려운 느낌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네. 우리 혜선 씨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게 본인의 나로서 가장 나다운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나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네. 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들고 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증명하려 드냐? 그냥 본인이 노력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세상에 계속 보여줘서 증명을 하려 든단 말이에요. 증명 안 해도 네. 아니 우리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데뷔해갖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혜선 씨 본인이 나의 삶은 이래 그러면 된 건데 사실 혜선 씨의 삶을 보면 네.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관대하게 있을 수 있던 포지션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가장 낮은 자세에서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배우고 있을 때, 막 물어볼 때, 궁금해할 때,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들은 수업이 이제 서울을 탐방하는 수업이었어요. 그 공간에 대한 역사들을 공부하는 수업이어서 매일 이제 소풍처럼 수업에 나갔단 말이에요. 경복궁에 갔는데 저한테는 거기가 촬영장이었거든요. 촬영하느라고 난 여기가 경복궁인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문화 역사 공간이 촬영장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되게 서글프더라고. 내가 이거 알고 연기했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별과제 끝나고 친구들이 언니 마로니에 공원 가서 술 한잔 해요. 이런 데가 마로니에 공원이 어디야? 이랬어요. 많이 걸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언니 조금만 걸으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마로니에 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촬영을 한 거여서 아 여기가 마로니에 공원이었어? 몰랐어. 그러니까 뭘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인 거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배운 만큼 나오는 거, 연습한 만큼 되는 거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사람이 되고 탐색자가 됐을 때 부모님도 가족들도 어떤 생산이 후에 이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포지션이 됐을 때는 약간 해방. 자 그런데요. 학생의 포지션에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호기심을 갖고 배운단 말이에요. 네. 배웠더니 잘 배워. 꽤 많이 알아. 좀 잘해내. 근데 거기서 바로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미안해요. 네. 대가 같은 타이틀을 금방 달아버리는 거. 대가 같은 타이틀을 금방 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혜선 씨는 유능해요. 똘똘해요. 내가 봤을 때 머리도 좋고요. 굉장히 잘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 학생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섭렵하고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할 때 네. 뭔가 이제 실제로 할 때 네. 바로 화가, 작곡가 네.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영화, 감독 맞아. 이래버리니까 네. 이거는 좀 잘 안 받아들이죠, 사회에서. 그것을 네. 정말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스스로 그 타이틀을 붙였다기보다는 그쵸. 그 일을 하는 거에 적당한 어떤 말이 없으니 사실 기자분들이 전시회 오면 화가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스스로 저한테 항상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제가 그 비행기 탈 때 직업 불안을 단 한 번도
타이틀을 붙여본 적 없는데 거기 직업을 써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스튜던트라고 적더라고요. 제 스스로 학생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배우거나 화가거나 아티스트 어떤 타이틀도 한 번도 제 스스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 스스로 나이고 그리고 가장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나에게 자부할 수 있는 게 학생이라는 타이틀이었을 때 네, 지금까지 너무 안 네. 된다. 네. 어린 시절부터 네. 그 막 데뷔했을 때, 그 어릴 때, 어. 그때 기준을 아직도 갖고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기준과 그때 그 영향과 그때 네. 그 아파했던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야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를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분은 네, 여전히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마음이 네. 안쓰럽고 좀 네, 한편 네, 가엾고 네. 그래요. 네. 네. 요즘에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 너 왜 이제 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갈 거야? 박사까지 할 거야? 아니 왜 뭐 하려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을 얘기하면 나 그냥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이런 이거 그거 그러시군요. 선물 주고 싶었어. 아, 네네. 네. 너무 지금 이 진정성이 확 와닿았어요. 네. 그냥 대학 졸업장 엄마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와닿아요. 우리 혜선 씨가 제가 그래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학사모 딸 쓴 거 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하는 거 한번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확 와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혜선 네, 씨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요. 되게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거는 맞는데요. 네. 혜선 씨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네. 가치 있고 마음이 편했어.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해나가면서 가치 있고 더하기 이걸로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길을 잘 정하셔서 네. 그 일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증명하려 들지 말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오은영 박사님 말씀처럼 흐르는 대로 눈물이 흐르면 네. 예, 마음 가는 대로 근데 지금도 부끄러워요. 아까 내가 잠깐 온 게 너무 부끄러워. 다 잊었어. 신경 쓰지 마. 아니,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너무나. 네. 앞으로는 흐르는 대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